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니어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간단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구성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 모두 리니어일 때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이라 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런 조건을 할 때 우리가 통상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스탠다드 폼이고 캐노니컬 폼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여전히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런 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차이는 컨스트레인트에서 이퀄 컨스트레인트가 있느냐, 인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느냐, 그리고 오브젝티브 펑션이 선형이기 때문에 C 트랜스포즈 X로 둘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쉬운 예제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룰 문제가 이 문제인데 보는 것처럼 미니마이즈를 저희가 선호한다고 했죠. 그리고 전부 다 선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은 이거를 저는 기억에 저희가 학창시절에 이걸 그래프로 풀었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풀었었냐 하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x1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of 1, x of 2가 우리가 보통 x, y인데 여기서는 x of 1, x of 2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 하면 x1의 값이 컨스턴트하다는 거죠. 컨스턴트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축에 평행하게.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x1과 x2가 전부 다 양수이고 실수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림에서처럼 이쪽 양수니까 이쪽 1사분면을 의미를 하고 x1 플러스 x2가 1.5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여기로 치면은 이걸 x2는 이렇게 넘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파란색 계열로 칠해진 색깔 내부가 거기에서만 x1과 x2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관심 있는 것은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1을 미니마이즈 하니까 x1을 맥스마이즈 해야겠죠. 그건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면 가장 모서리 1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솔루션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5,0일 때가 옵티멀한 솔루션이 위치를 하고 그때의 값은 1.5니까 마이너스 5니까 미니멈 오브젝티브 펑션, value of 오브젝티브 펑션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요. 우리 푸는 걸 여러분들 다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런 이니퀄리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퀄리티를 한번 바꿔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지우겠습니다. 애니메이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슬랙 베리어블을 새롭게 도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이꼴의 형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변수는 x of 1, x of 2, 오메가 이제 이렇게 3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도 x1, x2에다가 오메가 축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양수니까 여기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요 평면 상에 있는 3차원입니다. 평면 상에 있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티브 펑션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 뜻은 x1이 컨스턴트 하니까 어떤 플레인이 이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플레인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 코너에서 모서리에서 맥시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니어 프로그램을 푸는 방법, 그래피컬하게 그리고 플러스로 캐노니컬 폼에서 스탠다드 폼, 즉 인이퀄리티에서 이퀄리티로 컨스트레인트를 바꾸기 위해서 슬랙 베리어블을 실제로 어떻게 인듀스 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슬랙 베리어블이 들어가면 디멘전이 증가하겠죠. 여기서는 2차원에서 3차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면 캐노니컬에서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는 거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슬랙 베리어블을 새롭게 introduce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말 심플한 예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런 게 리니어 프로그래밍이구나. 그럼 이제 조금 제가 스텝백해서 옵티마이제이션에 관한 것들에 대한 베이식스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절차가 있는데 두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수식이 주어지진 않겠죠. 그걸 가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은 이런 거겠죠. 디자인 베리어블이 뭔지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베리어블들의 컨스트레인트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렇게 각각의 키한 컴포넌트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수학적으로 표현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티피컬한 옵티마이제이션 폼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그거를 풀어야겠죠. 푸는 방법은 이제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그 알고리즘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할 거예요. 다르다는 게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니어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배울 겁니다. 그러면 리니어 프로그램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잘 연구가 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배울 텐데 그걸 배우기 전에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론으로 풀 수가 있고 또는 요즘은 잘 프로그래밍 된 뉴메리컬 솔버가 있습니다. 그 뉴메리컬 솔버를 통해서 솔루션을 찾을게요. 그 뉴메리컬 솔버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게 될 알고리즘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몰라도 그걸 써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접근 방법은 일단 어떻게 푸는지는 추후에 배울 겁니다. 먼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뉴메리컬 솔버를 통해서 솔루션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익숙해지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모델링을 주어진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풀어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가가 더 중요하고 푸는 거는 저희 지금은 뉴메리컬 솔버에 의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시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하죠. 그 솔버에 어떤 알고리즘이 도대체 있길래 이걸 풀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순서를 좀 바꿔서 알고리즘은 가장 마지막에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델링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글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문제가 주어질 거예요, 아마. 그럼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형태로 풀어야 됩니다.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디자인 베리어블이 뭔지, 컨스트레인트가 뭔지, 오브젝티브 펑션이 뭔지를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된다고 했고 이 문제는 LP의 예시입니다. 리니어 프로그램 예시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파트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머신 A와 B를 통과해야 됩니다. A와 B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A를 통과하고 B를 통과해야지만 파트 P 또는 파트 Q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P를 만들기 위해서 A에는 50분이 걸리고 B는 30분이 걸린다. 이게 주어진 조건이에요. Q를 만들기 위해서는 24분, B에서는 33분. 근데 이 머신들을 무작정 돌릴 수는 없겠죠. 일주일에 워킹 플랜이 A는 40시간, B는 35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업은 뭐냐 하면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짜는 건데 시작할 때 스탁에 P는 30개가 있고 Q는 9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요구된 디맨드는 P는 75, Q는 95 거죠. 자, 그럼 상황을 이렇게 A라는 머신이 있고 B라는 머신이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가 P 또는 Q를 생산하는데 각각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A라는 머신이 일주일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B라는 머신의 시간이 있는 거고 지금 스탁에 P가 얼마가 있고 Q가 얼마가 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얼마를, 최소한 얼마를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풀어라는데 오브젝티브 펑션은 뭐냐? 일주일이 끝났을 때 맥시멈 스톡, 그러니까 P와 Q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싶은 거죠. 됐나요, 상황은? 자, 그러면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답인데 이걸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모델링하는 연습을 한번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답을 보면 쉬운데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한번 풀어봤다는 가정 하에 한번 정답과 같이 보면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내가 궁금해하는 언론이 무엇인지를 define 해야 돼요. 그것이 decision variable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P의 생산량과 Q의 생산량이겠죠. 그걸 X, Y로 뒀습니다. 됐죠? 그러면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P 관점에서 보면 그 A 머신에서 그 머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머신 A에서는 50X겠죠? 그리고 A니까 24Y겠죠. A는 어차피 P와 Q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게 40시간, 그러니까 분으로 치면 60분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머신 B 입장에서는 P와 Q를 생산합니다. 요렇게. 그게 35시간보다 작아야 돼요. 됐죠? 그리고 요건 뭐냐? 지금 30개가 있고 75개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이거보다는 X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Q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95개가 있고 90개를 생산하니까 5개 이상을 생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오브젝티브 펑션은 30개가 있었고 이만큼 생산할 거고 얘를 디맨드가 출하를 하겠죠. Q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생산이 끝이 날 텐데 그때의 스탁에 남은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문제를 모델링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이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파트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P와 Q는 정수겠죠. 어떤 퀀터티를 가질 테니까 1, 2, 3, 4.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는 인티저 프로그래밍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했듯이 인티저 프로그램과 리니어 프로그램의 유일한 차이는 XY 변수가 연속적이냐 디스크리트하냐인 거고 그래서 이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리니어 프로그래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파트라고 하지 말고 어떤 생산되는 연속적인 양 PQ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모델링은 동일하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이거로도 연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예시를 가지고 모델링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리니어 프로그램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단계는 이걸 풀기 위한 어떤 theory 또는 알고리즘 뒤에 있는 theory를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나 저는 그거보다는 추후에 어떻게 푸는지는 자세히 공부할 계획입니다. 뉴메리컬한 솔버, 컴퓨테이셔널 솔버를 써서 솔루션을 그냥 찾을게요. 그래서 모델링이 중요하고 솔루션을 찾을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컴퓨테이셔널 솔버의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겠죠. 그것만 알고 거기에 끼워 맞추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이 있고 그 안에 scipy라는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이 있고 거기에 옵티마이즈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데 그 중에 리니어 프로그램을 다루는 linprog라는 클래스를 써서 방법을 써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문법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C를 define하고 A, U, B, upper bound, 그 다음 A equal, 그 다음 lower bound, upper bound를 각각 define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죠? 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equal을 inequality를 바꿀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canonical form, 뭐 standard form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이제는 이 두 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스탠다드냐 캐논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림프로그라는 것은 두 개를 다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어떻게 그 변환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좀 편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요런 문제. 그리고 림프로그에서 요구하는 문법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C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x1, x2, x3니까 1, 1, 1, 3, 2, 4, 3, 2, 0, 2, 20, 42, 30.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아낸 거죠. 그리고 요 부분은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없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없으니까 생략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한번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numpy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이걸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모듈들을 다 불러온 다음에 C를 이렇게 define 했습니다. 그건 여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 A under UB, underbar UB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B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define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드에서 0, 0, 0이고 어퍼 바운드는 없기 때문에 none, none, none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다 define을 했어요. 그 다음 이걸 써서 C가 요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풉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옵티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는 문제를 푸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걸 이제 유용한 걸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보고 난 후에 그걸 모티베이션으로 추후에 할 것은 이 안에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거. 자, 여기서는 제가 여기 보면 1번, 2번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바운드라는 걸 썼죠. 그래서 여기에 로우 바운드가 걸려 있습니다. 어퍼 바운드는 없는 거고. 그 다음 without bound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림프로그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지 않다는 걸 예시를 들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요 부분을 보면 요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x1, x2, x3인데 쭉 가서 여기는 1, 1, 1, 3, 2, 4, 3, 2, 0은 했어요. 그 다음 여기를 보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20, 42, 30 여기는 0, 0, 0으로 쓰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바운더리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 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진 않다. 유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르게도 변형을 할 수 있다. 그냥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것은 그 파이썬에서 사이파이에 있는 림프로그라는 문법을 써서 푼 거고 또 하나가 cbxpy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convex optimization problem을 푸는 numerical solver예요. convex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linear programming은 convex의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cbxpy를 써서 linear programming을 한번 풀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문법으로 우리가 적용하는지에 익숙해지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보여주기 위한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numpy, cbxpy를 가지고 올 거고 변수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뜻은 x가 이렇게 3개라는 거예요. 컬럼 와이즈. 그 다음 f는 이렇게 돼 있죠? 똑같죠? 그 다음 objective function은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뭐냐? 그냥 element wise multiplication 한다는 뜻입니다. element wise. 됐죠? 그래서 그냥 요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는 이렇게 define 하고 B는 이렇게 define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constraint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x. 여기서는 곱하기를 이렇게 쓴다는 것만 주목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 b는 0보다 크다. 아니, x는 0보다 크다. 근데 x가 엘리먼트 y에서 0보다 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라. 오브젝티브 펑션은 뭐 컨스트레인트는 모르고 그래서 풀어라. 이렇게 문을 디파인하고 그걸 솔브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같은 솔루션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동일한 문제인데 cbx파이의 문법에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실 중요한 내용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후에 다음 콜앱에서 이걸 실제로 한번 코딩을 하면서 솔루션 한번 찾는 걸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럼 이제 다 했는데 좀 비슷한 류의 LP 이그젬플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럼 마찬가지로 체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전부 다 리니어니까 이건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게 특이한 건 아니죠. 이 경우에는 max로 문제가 오브젝티브 펑션에 디파인 되어 있구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지오메트릭하게 푼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풀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는 이게 x of 1이고 x of 2에 관한 거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절대값 y 절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max를 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x1, x2가 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2니까 이럴 텐데 이게 아래 위로 움직이면 최대한 위로 가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constraint는 x1과 x2가 요 내부에 있을 수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을 가지면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포인트는 여기겠죠? 그러면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죠.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림프로그로 쓸게요. 그럼 이걸 이렇게 문법을 바꿔야겠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꾸고 서브젝트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니까. 그럼 여기는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죠? 그냥 C 정의하고 바운드 정의하고 풀면 됩니다. 여기서 2, 3, 그 다음에 앞에서 풀었던 2, 3, 2,3 같은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이건 너무 쉬운 예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CBX 파이로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F 정의하고 롤 바운드, 어퍼 바운드 그 다음 변수의 개수는 2개니까 2,1 그래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그냥 풀면 솔루션이 나옵니다. 여기는 특이한 게 이게 2가 되고 이게 3인 거죠. 이게 그 뉴메리컬 레졸루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뉴메리컬하게 풀어서 그래요. 근데 1.999는 2랑 같은 거니까 그냥 2,3으로 같은 솔루션을 뱉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예시도 림프로그 CBX파이의 문법에 익숙해지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더 심오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것도 핸들링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이제 요거 우리가 다 각자가 다 아이덴티파이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C 있고 A 있고 B 있고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해서 쭉 해서 풀면 되죠. CBX 파이는 F 있고 A 있고 요게 B고 그 다음에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변수 2개 이렇게 정의하고 풀면 됩니다. 같은 걸 반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들을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는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그 접근 방법에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으면 솔루션을 찾는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뉴메리컬하게 풀면 됩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이것만 주어지면 풀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여기서 끝을 내도 되고, 제가 이제 옵셔널리 그 내부가 어떻게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지 알 필요도 있고 사실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볼 예정인데 옵셔널입니다. 오늘 LP에 관해서 일단은 모델링하고 그것을 뉴메리컬 솔버를 통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것을 다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